어느 날 밤, 한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제 자식이 저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피로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하고 섬세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기대와 감정이 얽히기 쉽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기 때문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부모들을 저는 평생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를 더 쉽게 받습니다. 낯선 사람이 던진 말은 하루가 지나면 잊히지만 자식의 한마디는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작은 태도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서 느끼는 무시의 감정은 대부분 말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와 중년의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네가 바쁜 것 같구나. 그러자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죠.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짧은 침묵이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까지.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시는 사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조용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마음에 새겨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소리나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이라는 생각입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질까요? 왜 우리는 존중을 얻기 위해 때로는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존중은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대를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할수록 자식은 그 말을 점점 익숙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때로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어떤 관계는 말을 줄일수록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품격이 관계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상처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평생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것은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화난 말도 아니고 설득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작은 모임에서 만났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그분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무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대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많은 가정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보았던 장면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로를 존중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부모도 자식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묘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식이 휴대폰을 보며 대답합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자식이 짧게 나중에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부모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이 약해질 때는 언제나 이런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젊은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그러자 아들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무시당한 걸까?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이 이미 관계가 나빠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의 균형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자신의 품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오늘날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에 반응할수록 관계의 중심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부모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을 그냥 넘깁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자식이 처음부터 부모를 가볍게 보려고 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생긴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익숙한 관계에서 점점 더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때로는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부모는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자식이 큰 소리를 낼 때일까요? 아니면 차갑게 말을 할 때일까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가 가장 아픈 순간은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중요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쌓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의 균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한 사람의 감정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그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람은 우리가 허락한 만큼만 우리를 가볍게 대합니다. 그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부모가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장면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중 아버지가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제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망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집에 오면 먼저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도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식탁에서도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바쁘냐? 그러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했고 혹시 부담이 될까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줄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존중이 줄어드는 관계에서는 항상 한 사람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더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는 관계의 균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더 많이 참게 되고 자식은 그 참음을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태도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더 크게 만들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태도는 결국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 때문에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말을 아끼고 자식이 불편할까봐 감정을 숨깁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 말은 공격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관계의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말이 괜찮은지, 어떤 태도가 받아들여지는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참기만 하면 자식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많은 부모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존중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말보다 분위기를 더 빨리 읽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아주 미묘하게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더 어색해질까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매우 많은 부모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며칠 뒤 아들에게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길지도 않았고 감정이 담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그 가족의 관계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아버지는 제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이야기를 자식에게 해보셨습니까? 잠시 웃음이 들린 뒤 그분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네가 바쁘면 나도 내 삶을 살면 된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아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며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난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말은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이해하려 하고 맞춰주면 그 마음을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스스로의 중심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큰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그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변화는 대부분 상대를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가 바뀔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말도 바로 그런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바쁘면 나도 내 삶을 살면 된다. 이 말은 사실 자식을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시간과 존엄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태도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상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뒤 그 아버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가끔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맞추고 있을 때는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대가 자신의 삶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많은 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식에게 존중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은 요구할수록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지키면 됩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말은 사실 매우 조용한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이 담긴 큰 말은 순간적인 반응을 만들지만 품격이 담긴 짧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가 관계의 공기를 다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한동안 그 장면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주 조용하게 건네진 한마디, 네가 바쁘면 나도 내 삶을 살면 된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때때로 가장 평범한 말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을 때 흔히 이런 선택을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꺼내어 설명하려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말은 자주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어디서부터 응답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은 말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작은 공원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는 이상하게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말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말이 줄어들 때 더 깊어지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유배지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을 읽어보면 늘 한 가지 공통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말도 바로 그런 정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는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시간을 맞추고 모든 감정을 맞추며 살아갈 때는 오히려 관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는 상대를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기 시작할 때 자식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 또는 식탁에서의 작은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관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변화는 언제나 자신이 변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한마디가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가 어려워질 때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상대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언제나 말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 한 작은 카페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와 성인이 된 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인간관계의 한 가지 아이러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말들을 점점 덜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면 마음속에서 작은 저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들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다. 너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관계의 벽을 더 높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냉정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는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제가 어느 노인을 통해 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오래 기억되는 분이 되었습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유롭게 두면 오히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챙기고 모든 것을 말해주고 모든 것을 걱정하면 자식은 점점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며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건네면 자식은 그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메시지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식탁에서 했던 한마디도 바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태도를 느낄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알려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조금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자식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강요된 말보다 스스로 떠오른 생각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가족 모임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들이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을 멈췄을 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선택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잠시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금까지 했던 말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긴 조언보다 짧은 침묵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 정량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사람을 가르칠 때 항상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말해주면 자식은 그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침묵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면 자식은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여백이라고 말입니다. 여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공간입니다. 그 아버지가 식탁에서 보여준 태도도 바로 그런 여백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한마디를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용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계속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멈춘 순간 우리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언제나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침묵이 자식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존중을 다시 깨우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부모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
자식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자식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조용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말보다 삶의 분위기를 더 깊이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작은 시장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들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같은 태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화를 내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인간의 품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꾸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존중해라 라고 말해도 그 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존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면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생기는 순간 자식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어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미뤄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때부터 자식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간관계는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품격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저는 인간관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사이에 경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시간도, 마음도, 때로는 자신의 삶까지도 말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성인이 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볼게.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쁘지. 그리고 아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장면은 특별히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머니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경계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절도를 이야기합니다. 절도라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 자식은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때로는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깊게 주되 자신의 경계는 잃지 마십시오. 경계라는 것은 큰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식의 부탁을 거의 거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고 필요하면 자신의 일을 미뤄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자식이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용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식이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은 차갑지도 않았고 화가 담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자식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부탁하기보다 먼저 상황을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관계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은 경계를 느낄 때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틀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경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자신의 삶을 너무 뒤로 미뤄두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순간 관계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느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대를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이 나를 더 이해할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다른 장면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장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해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그 마음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점점 짧아졌고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요? 그 질문에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해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해 살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일정에 맞추어 살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르면 언제든지 시간을 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정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그 질문은 이전에는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가끔 부모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 전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시간과 꿈,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존중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관계의 분위기를 천천히 바꾸어 갑니다. 인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편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자식의 삶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서로를 가볍게 대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자주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니 이상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에 자주 의견을 냈고 자식은 그 말들에 점점 짧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움이 항상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노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과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그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응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때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계속 판단하고 조언하려 하면 마음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과 평생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면 먼저 자식의 삶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존중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모두 책임지려고 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면 자식도 그 부모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굳이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경쟁도 아니고 의무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제 인생의 저녁 무렵에 서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서로에게 남겨준 마음의 온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서운한 순간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바닥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기도 했고, 어떤 부모는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 외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관계는 한순간의 말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천천히 다시 균형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마음속 서운함을 모두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돌아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관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돌보고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이 관계의 분위기를 천천히 바꾸어 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존중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은 요구할수록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갈 때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자식의 마음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화를 내기보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누려야 할 하루가 있습니다. 그 삶을 조용히 지켜나갈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식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큰 말이나 강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잠시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